네, 안녕하십니까. 가치를 전달하는 직업상담사 나니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왜 직업상담사를 하는지 그 이유와 그다음에 이렇게 꾸준히 직업상담사를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 이유, 그리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발전을 하려는 이유들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하고 직업 상담사의 비전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진짜 정말 근본적인 이유였는데, 전공을 살릴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그리고 대학교까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역량들, 전문 지식들을 버리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건지 뭐 안 한 건지 뭐 그렇게 되니까 완전 원점이 돼버렸어요. 이때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슬럼프였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일에 대한 생각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4년 동안 했던 이 서비스직의 경험에 기반으로 한 저의 대인관계 능력,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서비스 마인드, 고객 지향적 뭐 이런 역량을 통해서 그럼 일을 해보자. 그럼 서비스직 단순하게 판매라든지 뭐 제가 식당에서 알바했거든요. 뭐 식당에서 서비스직 하는 거 좋죠. 근데 조금 더 뭔가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했을 때 배우는, 발전하는, 안주하지 않는 요런 직업이 뭘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직업 상담사였습니다. 직업 상담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대학 그 취업 컨설턴트라고 하나요? 네, 컨설턴트 분들에게 상담을 받았죠. 상담을 여러 번 받았어요. 뭐 MBTI, 그다음에 뭐 취업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그분들이 뭐 엄청나게 잘해서 임팩트가 있었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재밌어 보이는. 이게 대부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상담을 받아보시면 재밌어 보인다? 오, 나도 하겠는데? 이 무슨 생각이죠? 그쵸?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업무를 하는 일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런 일을 하려면 대학원을 가야 된대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고학력을 뭐 원한다든지 아니면 심리 상담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 그때는 그게 다 맞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뭐 알아보니까 직업 상담사 2급을 따면 되는데, 상담사 2급을 취득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당장 취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당장. right now. 그래서 그때 진짜 그냥 모르겠어요. 갑자기 귀신에 홀린 듯이 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책을 재본하고 인강을 들었어요. 그래서 독학을 일단 필기로 하고 그다음에 인강을 하고 그다음에 실기를 이제 직업훈련기관 가가지고 실기 수업을 들었죠. 그리고 동차 2015년 동차 합격을 하게 됩니다. 동차 합격을 하면서 이제 바로 또 일을 하죠. 행정, 상담, 지사장, 그다음에 대학, 지자체, 스타트업,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랜서까지 이런 루트를 갖고 있죠. 네, 그렇게 일복이 엄청나게 많게 됩니다. 24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게 맞는가는 계속 생각했을 때 이 직무는 맞아. 이 직업은 맞는데 직업 적합도는 좋아. 아주 굿. 근데 이게 회사 적합도가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문제. 내가 잘못됐나? 됐산? 잘못?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자괴감도 들고 회의감도 들고 공허함도 들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나 해서 잠깐 공기업 준비를 했죠.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었고 그냥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
제 자신이 너무 밖에서 나의 외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부에서 답을 찾자. 나 안에서 답을 찾자. 당연히 나 안에서 답을 찾으려면 내일을 해야 돼요. 내일 마이 워크, 마이 잡. 그래서 마이 잡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차리든 뭘 하든 하자. 근데 어차피 이 직업은, 직업 상담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직업 상담사는 1인 기업이 가능하다. 이게 비전이겠죠. 이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경력과 그 다음에 나의 열정과 그다음에 나의 의지, 내가 직업에 대한 확신, 신념을 가진다면 이 루트라면 성공하지 않겠나? 라는 이런 고민이 아니죠. 성공할 것 같다는 그냥 확신을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상대적이니까요. 성공의 기준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절대적이니까 내가 성공했으면 성공한 거죠.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고 직업 상담사가 없어질 건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볼 건데, 직업 상담사는 없어지나? 저는 솔직히 없어질 것 같기도 해요. 언제? 그건 내가 죽고. 왜냐면 이제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올까? 이건 확실히 아닌데 올까? 네. 일단 제 죽기 전에는 안 올 것 같은데,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직업 상담사가 왜 필요해요? 취업을 시킬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한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직업 상담사로서의 영향이 필요하고, 저는 솔직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채용의 시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취업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는데 자동화가 너무 많아요. 이제 자동화 시스템. 이제 뭐 생산직이 필요가 없어지거나 판매직이 필요가 없어지고 서비스직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AI가 대체가 되면서. AI 대체가 되면 다시 보면은 일자리 부족이 되는 거예요. 이때 돼서는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1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산업의 구조라든지 기업, 그다음에 정책 등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게 일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있는 한은,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AI 이 부분에서 저는 처음에 옛날에 AI 자소서 작성이었나? 해주는, 이게 2019년도인가 봤어요. 제가 이걸 보고 와우, 좀 위기를 느꼈어요. 위기. 그래서 직업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아이고, 니네도 그래 열심히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I한테 아직 한 방 안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AI 프로그램이에요. 분석 프로그램 통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이게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AI는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직업 상담계에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크게 많지가 않고, 어느 정도의 틀에 박힌 NCS 기반으로 직무를 정하고 분석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죠. 왜냐면 이게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직무무관 경험도 어떻게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짓는 것은 직무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이거든요. 주관, 팩트. 이거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땡땡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그 경험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끼워 맞춘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본인이 진짜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에 따라 내 경험이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AI는 뭐 예를 들면 이거지. 기계 설계는 기계를 설계한 경험만 있어야지 매칭이 된다든지, 직업 상담은 어디 상담을 했다는 경험만 있어야 매칭이 되는 부분에서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AI한테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분석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겠죠. 직무, 산업, 기업에 대한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직업 상담사의 경험과 노하우,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공감, 이해, 능력이 합쳐지면은 완벽한 컨설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AI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는 것이 직업 상담사의 비전을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정말 AI 분석 프로그램을 다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업 상담사의 분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뭔가 취업으로만 연결을 하시는데, 뭐 이름 자체가 직업이라서 그런데요. 직업이라는 건 진로라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창업도 직업이잖아요. 왜냐면 사장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직업에서 필요한 게 뭐죠? 직장이잖아요. 직장에 대한 모든 콘텐츠가 다 돼요. 직장 생활, 이직, 퇴사. 지금 제가 요 부분은 콘텐츠로 지금 진행을 또 할 계획이고 2월부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직업에서 또 필요한 게 인간이잖아.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도 있을 거고, 사람에 대한 부분 이해, 뭐 많은 경험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라든지 컨설팅도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직업이니까 기업, 산업에 대한 분석, 직무에 대한 분석을 또 해야 되고, 회사에 필요한 우리 이 법을 뭐라고 하죠? 근로기준법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기준법, 노동법.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직업상담사 2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정책이에요. 정책. 국가에서 지원하는 취업 정책, 청년 취업, 뭐 장년, 중장년,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 빠삭하셔야 되고, 사업 지금 뭐 디지털 일자리, 청내공,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뉴딜, 선제 대응, 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뭘 하는지, 그러니까 대상자가 뭔지, 목적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이런 것들도 컨설팅이 된다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건 공인노무사도 생각해봤고요. 뭐 이제 인사 담당자 쪽도 가능하고, 인사 담당자가 이쪽으로 또 많이 오고 담당. 그다음에 HRD, 뭐 HR넷 이런 것들,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개발, 이런 부분들, 뭐 헤드헌팅도 당연히 가능할 수 있고, 이건 정말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그다음에 저는 기업 컨설팅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컨택을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의 경험과 경력에서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직업인과 현직자 이런 것들 소통해 줄 수 있는 역량도 직업 상담사가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는 중간인 것 그러니까 진짜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직자인데 이게 대상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현직자가 될 수도 있고, 정책이나 뭐 기관이나 뭐 너무 많지 않나? 맞죠? 이런 부분이 되니까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직자와 우리 중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나의 역량이 달라진다. 그리고 청소년, 아동의 진로 부분까지 접근해야죠. 직업인 진로니까.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 취득할 수 있으시고, 사회복지사, 아동 다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직업 상담사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꾸준히 미친 듯이 끝까지 갑니다. 뭘 어떻게든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그때는 나이가 들었겠죠? 그때는 저는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제 꿈이고요. 그러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직업 상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